안녕하세요. 날씨가 춥죠. 오늘은 장명 수업 시간인데 지금 장명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사주 공부를 하셨던 우리 김 선생님이 조카 사주를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그걸 한 15분 정도에서 한 18분 정도 그 정도 시간 내서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김 선생님 이제 사주 공부하면서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식신상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자기 이제 표현력이야. 식신상관. 그런데 이게 좀 달라요, 다. 일간에 따라서 일간. 자, 지금 한 6명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처음에 한번 헷갈리는 게 이런 경우는 이게 일간이죠. 금. 자, 이게 일간인데 식신상관이 뭐예요? 이렇게 되면 수가 돼, 수. 근데 이게 만약 일간이 토면은 금이 되겠죠? 여기가 식신상관, 이것이 일간. 이렇게 되는 거, 토. 금토, 그 다음에, 화. 화일 때는 이게 토가 되겠죠. 목일 때는 일단 화가 돼요. 그 다음에 목, 화, 토, 수. 수일 때는 이제 목이 돼요. 이렇게. 이쪽이 이게 식상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금수가 되면은 조금 식신상관인데 나를 표현한 능력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이 말 자체가 말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런 쪽이에요. 화, 목. 그러니까 이 따뜻할 때, 봄, 여름에 식신상관에 어떤 기운이 있을 때는 이것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자, 금에서 이거 수로 가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수가 되면은, 이 금수가 되면은 이게 굉장히 기운도 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날씨가 추울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되죠. 그리고 웬만한 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추우니까 활동도 안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나 금이 될 때는 이런 경우는 식신상관인데 굉장히 차분해. 말하는 것도 차분하고, 그러니까 말을 막 하질 않아요. 이렇게. 차분하게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하는 그런 스타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일간에 수가 많으니까 식신상관이 강하죠. 이런 경우. 이렇게 식상이 강할 때는 수가 이렇게 많을 때는 수 자체가 굉장히 차갑죠. 차갑기 때문에 그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식신상관이 이렇게 많은 원래는 어떻게 돼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었다는 의미니까 말도 많고 행동이라든가 제스처 모든 걸 이렇게 활발하게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 선생님 이걸 풀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이렇게 관심 있게 하다 보니까 식신상관은 자기를 표현하는 기운이니까 그거를 자기가 표현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일할 때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조카 걸 보니까 식신상관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지정할 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또 있죠. 개수가.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처음에 배울 때 식상이 발달되면은 자기 표현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식신상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조카가 말이 별로 없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우울한 기운도 있고 사람이 이 사주에서 보면 태양이 없죠.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 반지하라든가 지하에서 오래 살면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져요. 햇빛을 못 본다는 거는. 여기 지금 햇빛이 없잖아. 여기에 있는 이 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화인데 이 기운이 여기에 보세요. 신자진에서 이게 수국이 되죠. 그러면 전체가 다 수야. 이게 다. 그러니까 이 불이 어떻게 돼요? 이 수기에서 약한 화기가 꺼져가는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기운은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거, 식신상관이 이렇게 많을 때는 자기 표현하는 능력이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를 말도 잘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뭐 춤도 잘 추고, 예를 들어서 자기 표현력이니까 이렇게 다 잘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조카 사주를 이렇게 언니 딸이라 언니 딸. 자, 언니한테 물어봐서 조카 그 사주를 좀 불러달라 해서 보니까 굉장히 식신상관이 많죠.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이모한테도 이렇게 와서 뭐 조자들도 좀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뭐 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쭉 봤을 땐 우리가 기분 좋게 얘기하면 그냥 굉장히 차분하게 여자답게 이렇게 다소곳한 어떤 그런 인상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벌써 나이가 32이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조근조근 이렇게 재밌는 얘기 어쩌다 오더라도 그렇게 말을 잘 안 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보면 우리가 인간관계가요, 특히 이게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 딸이나 아들이 엄마한테 막 밖에서 있는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참 기분 좋은데 그냥 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집에 안 나와버리면 얘가 또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자꾸 서로 주고받아야지 친밀감이 생기는 거지 형식적으로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면요 굉장히 오히려 서먹서먹해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근데 이제 언니 딸이고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제 사주를 이렇게 좀 분석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식신상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은 별로 없고 조금 이렇게 우울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어달라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김 선생님 이거를 공부 잘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식신상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일간이 있잖아요. 일간이 여기 있는데 일간 옆에 이제 이렇게 식신이 있고 이렇게 상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나중에 생각이 좀 나실 거예요. 일간이 자기 에너지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내 에너지를 풀어가는 거죠. 식신은 그런 거예요. 식신이라는 것은 일간의 의지가 표현된 게 식신이고, 이 상관이라는 건 일간의 기운을 이렇게 끌어다가 쓰는 게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간의 의지가 안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이 발달된 사람들은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순발력도 있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전달된 게 아니고, 상관이라는 그 글자가 내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나한테 허락을 안 받고 상관 자체가 그냥 말 나오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관이 발달된 사람들은 굉장히 빨라요, 말하는 게. 그래서 사람 처음에 만나도 한 5분, 10분만 통화해도요,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말해도요, 굉장히 금방 친해져. 근데 식신은 일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간의 어떤 그 성격이라든가 어떤 그 공부를 한 내용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걸 차분하게 꼬박꼬박 본인이 확인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해. 그러니까 내가 할 말만 하는 거지. 그런 경우는 식신일 경우. 상관 있을 때는 말이 너무 잘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기도 잘하고 또 상대편한테 설명도 잘하고. 그러니까 상관이 발달된 사람은 내가 말하는 거를 즐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들으려고 잘 안 하고 자꾸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상관이야. 그러니까 상관들이 좋게 얘기하면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뻥기도 좀 있다는 거야. 상관이 발달된 사람들. 왜냐면 이 사주의 주인공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은 말이니까. 그게 내 의지에 관계없이 나와버린 거니까 나도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래요.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을, 겨울에 이 금이나 그 다음에 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일간일 경우 이 식신상관이 그렇게 말을 다른 것처럼 활발하게 이렇게 말 표현력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운을 생각하시면 돼요.
추울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라든가 내가 사회적인 어떤 일을 뭘 하든지 간에 활발하게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추우니까 막 위축이 되고 어찌 보면 또 귀찮고 그러니까 내 표현력이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만 여기서 크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금수가 발달되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여기 이게 이제 금이잖아. 금을 상단해서 금수 상관격이라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금이 두 개가 있고 나머지 상관인식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상관격이라고 해서 굉장히 똑똑한 두뇌가 발달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회생활에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뭐 남들보다는 이 어떤 받아들이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똑똑한 거야. 똑똑한 두뇌와 그다음에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금수상관격이라고 돼. 이런 경우. 여기는 금수상관격 구조로 되어 있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또 한 가지는 이 금수상관격이 기본적으로 머리는 좋겠죠. 이런 경우. 재능도 다양하고. 네. 자, 이런 경우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입담도 좋고 언변이 이렇게 이제 탁월한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간이 금일 경우하고 수일 경우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되니까 언변이라든가 혹은 뭐 어떤 제스처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노래라든가 뭘 만든다든지 이 모든 이런 면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을 때는 식진상관은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니까 나를 잘 표현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일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이제 그거만 오늘 이 시간에 공부를 하시면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학습 효과는 이제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요 우리 학교 다닐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과정을 다 걸치는 것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주나 이 장명도 마찬가지죠. 머릿속에 쏙 잘 들어오는 게 있어요.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듣든지 내가 한 번 더 주의 깊게 들으면은 그걸 빠른 시간에 내 것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주나 장명 공부는 자 책의 1페이지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순간순간 내가 관심 있던 분야 의문 생기는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좋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역학 공부는요 내가 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김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꾸 물어보세요. 뭐 조과과도 관계없고 뭐 언니 것도 관계없고 오빠 것도 관계없고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적어가지고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시간이 될 때 여기 잠깐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건 이제 금수상관격의 특징이 또 한 가지는 이제 관인상생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큰 조직적인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금수상관 이 관인상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으로서 내가 학문을 함으로 해서 내가 관을 지킨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는 오화고 요거는 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고 금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오고 봤을 때는 이건 화고 토죠. 화생토가 되죠. 그러니까 이 관인상생이라는 건 이 관이 일간을 그걸 하지 않고 옆에 내가 생활 수 있는 토가 있으니까 화생토가 되죠. 그 다음에 토생금이 되죠. 요렇게 전환되는 걸 우리가 관인상생이라고 해요. 요런 사람들은 우리 신한 직업으로 치면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공직에 있든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인상생 구조. 자, 거기다가 여기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금수상관격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두뇌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력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박사 해갖고 이제 지금 이제 꿈이 이제 대학교 교수가 되는데 그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좀 기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뭐 강사로 한동안 또 강의도 하고 필요한데 원하는 대로 지방에 또 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경험을 쌓는 게 지금 그런 중인가 본데 어쨌든 간에 언니도 그렇고 이제 지금 김 선생님 이제 이모니까 이모도 봤을 때 이제 기대가 되고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알아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이제 관이라고 그래서 직장이니까 뭐 학교는 뭐 대학교고 그다음에 일반 공직이면은 어떤 부서든지 간에 공무원으로 있는 건데 이 관 자체가 이게 지금 에너지가 너무 약하죠. 여기가 지금 수가 너무 강한 물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화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관이 뚜렷하지가 않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관이 약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 또 따라가냐. 여자 사주에서는. 이게 지금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32살인데도 그 뭐 남자를 데리고 와서 뭐 친구라고 이렇게 인사시키는 경우도 없고, 그 다음에 결혼 얘기를 누가 이제 어쩌다 얘기하면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거는 이 관 자체가 뚜렷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나이에 따라서 저희들 있을 때만 해도 나이를 몇 살 때 먹으면 거의 그때 그렇게 되면 시집장가가 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워낙 할 일도 많고 또 이 젊은 청년들이 환경이 워낙 너무 힘들으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감을 갖지 못하니까 관심을 적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원래 사주는 농경사의 어떤 농사짓는 배경, 농사짓는 상황을 그 기초로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계절, 그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일거리가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 젊은 사람들은 그게 좀 늦어지니까 자꾸 이제 결혼도 늦어지고 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사주로 분석했을 때는 이 관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리고 이게 늦잖아요, 여기는. 년, 월, 일, 시 중에서 이건 뭐 유아 어렸을 때 청년 시절, 중년, 말년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결혼을 늦게 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 관이 갖는 특징이 여명에서는 남자도 되고 직장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건 본인이 꿈꾸고 있는 대학교잖아요. 근데 대학교에 이 관이 뚜렷하지가 않으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 김 선생님이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써놨어요. 조카는 식상이 많아도 말이 없고 우울한데 왜 이렇게 썼는지 봐 그런 거예요. 이 처음 본 사람들은 이 공부하면서 이제 재미를 붙이고 계시니까 요게 뭔가 요런 게 나왔을 때 바로 요걸 캐치하셔야 돼. 그러면 이 식신상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분이야. 식신상관의 요거는 뭐예요? 일간이 생하는 오행을 말하는 거죠. 일간이 생하는 오행. 그 이 관계가 다 식신상관이라. 일간이 내 에너지를 전달하는 이 자체가 오행이 바로 내가 생하는 그 대상이 이게 식신상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금일 때는 수화생, 그다음에 토일 때는 금이 식상, 화일 때는 토, 목일 때는 화, 수일 때는 목. 이 처음에 얘기도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 육친 이거 찾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관, 이 편재, 정재, 편관, 정관, 정인, 편인 이렇게
이 육신을 처음에 이렇게 찾는 것도 쉽진 않죠. 근데 이제 그것만 조금 찾기 시작하면 이 공부하기가 좀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김 선생님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열심히 하시니까 그게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는 이제는 이제 뭔가를 빨리빨리 이제 나름대로 이해가 되니까 이제 공부가 이제 재밌을 때가 지금 이제 왔어요. 계속해서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재밌는 거 많이 이제 발견하실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서 한난 조수에서 이 한한 기운하고 조한 기운이 이렇게 발달되면은 대체적으로 내가 어떤 변치 않는다 보시면 돼. 공부라고 치면은 본인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그걸 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게 나이 먹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지일관으로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근데 이런 게 이렇게 난하고 습하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본인의 형상, 자 나이가 얼마 먹지 않았어도 초등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 때 확 달라지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난하고 습할 때는. 그러니까 생각도 바뀌겠죠. 근데 한하고 조가 되면은 이게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음식물을 보관한다. 식재료라든가. 그럼 하나다는 거니까 얼어있다는 뜻이죠. 조하다는 건 말라있다는 거예요. 습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보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냉동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습기가 없이 조하다는 이 말라버린 거는 어떻게 돼요? 이건 썩질 않죠. 곰팡이가 안 슬고. 그러니까 사람도 한하고 조한 기운이 강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에 따라 저런 말에 따라 여러 가지 내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생김새도 나이가 뭐 한 40 됐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하죠. 초등학교 때 친구가 한 30년 이렇게 지났는데 봤는데도 전혀 변치 않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대개 한하고 조한 기운이 이렇게 지배적으로 사주 구조에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런 경우는 본인 자체가 어떤 공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나는 어떤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겠다 이런 게 어떤 그 꿈이 그게 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변치 않고 그렇게 한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여기서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요 관이 조금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내가 그걸 이루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서 오행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왜냐면 자 하늘의 기운 10개 오행이 지지에 12개가 있죠. 그러면 22개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걸로 직업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간을 기준에 인성이 있으면 뭐 선생님이라든가 어떤 공부에 관계되는 거 이런 거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쉽게.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찾는 방법 중 하나가 일간을 기준해서 여기는 지금 재가 없죠. 재가 없으면 이제 관을 봐야 돼. 여기는 관이죠. 자, 관이 이거 화로 이렇게 보였을 때, 관이 화로 되었을 때는 예술이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카분이 심리학을 전공한다고 해요. 심리학. 그러니까 이 본인 어떤 적성을 찾아간다. 내가 나한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서는 본인이 이렇게 잘 이렇게 직감적으로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어찌 보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교수님이 돼도 교수가 되더라도 이렇게 뭐 우리가 흔한 얘기를 교수하면 뭐 말을 잘하고 또 뭐 어떤 언변이 뛰어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 교육을 하지만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내가 꼭 전달해야 될 말을 그런 걸 적절한 어떤 언어를 써서 그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자체도 어떤 교수의 재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한다는 건 내가 이렇게 어떤 너무 많은 말을 표현해서 상대편에 이렇게 전달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해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것만 이렇게 말을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도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어차피 가지고 있는 꿈이니까 그런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경험 삼아서 이제 강사를 어디 나가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단 처음에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상이 나를 표현하는 에너지인데 일간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내가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좀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주어진다는 거. 이제 그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식신상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일간에 따라서 식상이 어떻게 좀 더 달리 표현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만 일단 기억하셔도 오늘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이걸 이 강의를 좀 이렇게 장명 시간인데도 좀 할애해서 쓰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우리가 장명을 이제 잘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사주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연관된 학문이니까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이제 그런 방법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처음에 이 강의를 하셨던 선생님이 내 기억이 남는 게 사주에서 우리가 보통 용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한테 꼭 필요한 에너지를 용신은 재관이라는 거예요. 재관. 결국은 재와 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간 기준으로 해서 재와 간이 어떤 오행이 소속되어 있나 보고, 자, 이 재가 발달됐을 때는 재에서 발달된 오행이 어느 오행인지를 보고 그 오행을 따라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게 물론 예를 들어서 이 재가 만약에 목이었다 그러면 목이라는 건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교육이에요. 교육. 그리고 뭐 이렇게 건축,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그 다음에 출판, 그렇게 이제 그런 구조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 목일 경우에, 화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죠. 예술이라든가 심리, 그 다음에 어떤 뭐 관광, 그 다음에 컴퓨터, 전기, 화학, 에너지, 이런 게 지금 이제 화에 관계되는, 여기서는 지금 심리학을 공부한다니까 본인이 이제 원하는, 어찌 보면은 재관을 통해서 바라본 자기 직업관을 본인이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은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없죠.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나는 앞으로 뭘 하겠다 이렇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서 본인은 내가 이런 쪽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꿈을 막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걸 이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대운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일단 사주 이 분석할 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 이게 계절학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일단은 여기서 우선 양과 음을 구분해 보세요. 양과 그 다음에 계절적. 여기서 보면은 이 수는 지금 이게 겨울이죠. 금은 이거는 가을이니까 여기에 음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적이라는 건 목하고 요건 이제 중간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에너지는 일단은 음기운이라는 거예요. 음기운. 수하고 금기운이 많으니까. 이럴 때는 운에서 어떤 게 오는 게 좋냐면 목이나 화가 왔을 때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간단하죠. 목하고 화가 지금 늦게 들어오죠. 지금 이제 28일 때문이니까 지금 금이 또 들어왔다는 거는 운이 이렇게 좋다는 거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금기운이 이렇게 두 개 에너지가 좀 강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또 생을 받고 있죠. 토생 금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금기운이 왔을 때 크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지금 냉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음적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올 때가 좋다. 이렇게만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세히 너무 분력하면 힘들으니까 처음부터 이 사주에서 음양을 먼저 구분하는 걸 배우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에너지는 찬 기운이 강하니까 따뜻한 기운이 왔을 때 뭔가 좀 일하게 운상 좋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그렇게 쉽잖아요. 크게 헷갈릴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23년 이제 2023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는 겨울 기운이죠. 요건 봄 기운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분리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본다는 거예요. 어차피 찬 기운을 왔을 때는 안 좋았는데 그 다음에 또 목 기운이 왔으니까 어느 정도 상쇄를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자 11월 이런 경우는 보세요. 이런 경우는 11월 달은 이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혹시 11월 달에 내가 뭔가 짧은 시간에 내가 뭔가를 기대치가 있는 경우에는 월운을 보면은 이게 지금 아래에도 다 수로만 돼 있죠. 근데 여기가 지금 수가 많아서도 문제잖아요. 식상이 많았을 때. 이렇게 많았을 땐 식신상관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주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유불구 뭐든지 어떤 한 오행이 많을 때는 적은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부정적인 작용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신상관이 나를 표현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상황에 따라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발달됐다고 봤을 때 이 사주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말을 잘 한다고 보죠. 근데 이 말이 없고 좀 우울하게 보인다는 걸 왜 그러냐고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게 바로 그런 뜻이라요. 여기서는 이게 겨울 기운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렇게 활발하게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그 어떤 뭐랄까 능력 혹은 표현력이 조금 위축된다고 보시면 돼. 이 가을 겨울에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같은 식상이라도 이 여름 같은 경우가 가장 잘 나타나고 그 다음에 봄, 그 다음에 이제 토, 그 다음에 금수로 가면서 내가 좀 표현력은 활발하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 대신 생각을 깊게 생각해서 내가 얘기할 때 조금 심사숙고해서 내가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건 바로 그거예요. 식상이 발달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 잘 발달된 게 아니라 그게 일간의 어떤 음인지 양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를 수도 있다. 이제 그거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자, 이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827강 때 이제 강의를 드리고 오늘은 이제 장명 수업으로 바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